네. 우리 이제 세 번째 강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부터도 앞에 우리 이제 도시군기본계획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해당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단 특징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용 관계가 좀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도시군관리계획도 학습 절차는 항상 요 형식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요 계획 공부하실 때는 요 5가지 순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이다. 자, 우리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정비하지 못하도록, 또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는 6가지 내용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계획이죠. 개발하는 계획, 행정관청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개발 계획, 이게 또는 뭐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 뭐 이렇게 환경 보전이라든가 뭐 낡은 건물을 정비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발전 방향 6개의 도시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도시 군기본 계획이고, 이 도시 군관리 계획, 도시관리 계획은 실제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이다. 자, 두 번째 공부 주제. 자,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은 이제부터는 이제 입안이란 말을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수립이란 말 대신 도시관리 계획은 입안이란 말로 바꿔서, 자, 입안 대상 지역. 자, 우리 이런 거는 뭐 도시 군기본 계획과 유사합니다. 각자 개별 도시 안에서 입안한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 이렇게 개별 도시 안에서 입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인접 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할 주제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라는 관청.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로 바꿔서 도시관리계획을 초안을 입안하는 사람,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거 확인하고 나면 이제 절차로 가야 되겠죠. 자, 입안 결정 절차로 갑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식으로 입안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지, 이것도 이제 입안 결정, 의, 협심, 기열 이렇게 해서 약간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몇 가지 좀 이렇게 변경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형도면의 고시. 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라는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위치 같은 거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 지형도면도 작성이 되면 외부로 발표가 되고 주민들한테 열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형도면이 주민들이 이렇게 봐서 아, 도시관리계획 위치가 여기구나, 결정 나온 위치가 여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우리 행정관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절차입니다.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가 나와야지 지형도면 고시일에 효력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외부로 효력 발생하는 것은 지형도면의 고시일이다. 이런 것들을 잘 먼저. 아까 우리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지형도면 고시라는 게 없어요. 그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효력 발생하는 일 같은 게 없고, 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일반 국민들을 언제부터 구속하는지를 그 지형도면 고시일에 실제 효력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해서 자, 입안 대상 지역 장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입안 결정 절차, 그 다음에 지형도면, 타당성 검토, 이렇게 시험 주제를 딱 순서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를 익히고 순서를 외워 놓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공부는 스스로 학습하는 거는 제가 틀을 잡아드리면 그 틀 내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벗어나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 기본적인 틀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세부적으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를 자,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계획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실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기는 계획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게 행정관청이 이렇게 개발하는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격은 구속적 행정계획이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도시관리계획은 이 다음에 6가지 내용으로 구분돼서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결정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6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용도 지역의 이름이라든가 용도 지구의 이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우리 분석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6번까지 자, 잘 보시면 제가 좀 색깔을 표시했는데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자, 우리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있는데 이 용도 지구 특히 우리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토지를 21종류로 구분하는 거죠. 네, 용도 지구는 우리 이제 4월 달부터 개정돼 가지고 이게 9개로 바뀝니다. 9종류로. 미관 지구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9종류의 이름을 좀 바꿔서 제가 강의를 드릴 겁니다. 미리.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거용, 여기는 상업용, 여기는 공업용, 여기는 녹지용 또는 농업, 농사지으라고 농림지역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다음에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를 씌울 수도 있어요. 보다 이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1번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결정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라는 토지 위에 이름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지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처럼 함부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용도구역은 요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우리가 용도구역으로 같이 묶어줍니다. 그래서 1번과 6번이 용도구역, 자, 여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지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부터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는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데 걔네들만 모아서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구역도 용도지역을 정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규제를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면 개발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겁니다. 건물을 뭐 새로 올리는 거, 건물에 대한 각종 공사라든가 땅에 대한 공사, 뭐 나무를 벌채할 이런 각종 개발행위를 다 금지시키는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으로 예외적으로 몇 가지 허용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아시면 돼요. 뭐 도시자연이나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우리가 함부로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도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따로 6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존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제한이나 도시자연이나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건물을 아예 신축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시는데 1번, 2번, 6번은 토지에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이런 각종 이름을 정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함부로 토지 이용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거예요. 관청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자, 반면에 우리가 3번과 4번 도시관리계획은 3번과 4번 도시관리계획은 뭐예요? 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반시설. 근데 기반시설은요, 우리가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주차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려고 하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는 이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꿉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이제 우리 행정관청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고요. 이렇게 사업을 효율적으하려고 기반시설이라는 도로나 공원, 학교를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위치나 규모를 잡고 이걸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자,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 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사업. 자,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자, 4번 도시관리계획 내려가면 도시개발사업. 자, 새로운 시가지가 되는 사업하는 거예요. 논밭 임야가 최초로 시가지로 개발되는 거예요. 도로 생기고 공원 생기고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새로운 시가지는 도시개발사업이고 구시가지를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이렇게. 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4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그러면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 사업 우리가 모아서 요 3번, 4번에 결정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다 사업이니까. 그럼 그런 세 가지 사업을 우리 모아서 별도로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시군계획사업이에요.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할 때 자,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되기 위한 사업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우리 그 세 가지 사업을 모아서 도시, 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도시 계획 사업이라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 계획 사업은 세 가지. 그래서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은 도시 계획 사업에 포함되는 거야. 도시 개발 사업도 도시 계획 사업에 포함되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도 도시 계획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도시 계획 사업 그러면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 계획 사업. 자, 그러면 아까 1번, 2번, 6번 도시관리 계획은 땅에다가 용도, 지역 같은 이름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관한 계획이 3번과 4번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관청들은 이런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잘 해서 도시가 잘 개발도 돼야 되고 또 환경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거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 핵심 단어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건물을 지을 때 행정관청이 건물에 대한 세부 입체적 계획을 짜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관청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대한 건물의 층이라든가 건물의 색깔, 형태, 건물의 배치 또는 간판 사이즈, 대문의 위치 이렇게 세부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계획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5번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6가지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울 겁니다. 뭐 4번째, 5번째 강의 앞으로 진행을 할 건데 계속 용도 지역지구,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배우고 또 기반시설 배우고 이렇게 다 하나씩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6가지 내용들을 한번 구경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도시관리계획은 6개의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이고 구속적 계획이다.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다. 6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6가지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1번, 2번, 6번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이름 정하는 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벌린다. 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번, 4번. 자, 행정청이 만드는 세부 건물 짓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5번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의와 성격이 좀 내용이 많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볼 내용은 뭡니까? 자,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장소죠.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장소는 뭐 우리 앞에서 도시 기본 계획과 비슷하게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6개의 개별 도시 안에서 각자 도시 안에서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도시관리 계획도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우리 이런 거는 도시 군기본계획하고 비슷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도 각자 개별 도시 안에서 위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째까지 보셨고, 자, 우리 3번째 내용은 뭔가요? 잠깐 끊을까요, 여기서? 지금 한 15분 했죠?